그래서 장이 나쁘면 일단은 암 치료에 마이너스 요인이 돼요. 또 암이 발생하는데도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암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면역에 거의 한 80% 정도의 영향을 준다고. 이게 이제 우리 자연치유 하는 분들이 항상 우리 환자들한테 설득력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이제 이론 중에 하나죠. 자, 수술을 하면은 오히려 면역이 떨어져서 이게 주변에 떨어져 있는 암세포,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오히려 재발 전이가 잘 돼서 오히려 수술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하죠. 그거는 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지엽적인 부분이에요. 수술을 하면은 면역이 보통 이제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술하고 난 후에 상처를 회복을 해야 하잖아요. 회복을 하기 위해서 면역은 생리적으로 떨어져요. 면역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처 회복이 늦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면역이 떨어져서 우리가 재생시키는 개념이거든요. 상처를 회복한다는 것은 세포를 막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막 죽이는 역할이 커지게 되면 그게 약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일시적으로 면역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는 면역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보완해 준다면 수술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자연치 하는 분들은 이 보완한다는 개념을 생각을 안 하고 수술을 하면 면역이 떨어진다. 그래 되면 주변에 수술 범위에 들어있지 않는 암세포들이 갑자기 커서 재발 전이로 나온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런 개념으로 봐버린다는 거죠. 보완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면역을 올려준다면 주변에 있는 암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묶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면 면역이 떨어지는 건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수술을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렇죠. 왜냐,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성비로 생각해 보게요. 가성비로 생각했을 때 수술만큼 가성비가 좋은 치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포크레인하고 호미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수술은 포크레인이에요. 확 집어가지고 끄집어 내주는 거.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암 조직을 우리 몸 안에서 사라지게 하는 게 암 치료란 말이에요. 자연치유 하든지 뭐 현대의학적인 거 하더라도. 그렇지만 암 덩어리를 가장 빨리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수술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거죠. 하지만 그런 우려스러운 면역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면역을 강화를 해서, 그건 진짜 그때는 면역을 높여주면 치료를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론은 맞으나 그걸 갖다가 우리 암 치료를 하는데 어떤 수술을 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항암을 하면은 면역 저하가 원래는 항암을 했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호중구가 떨어져요. 세균에 대한 면역은 떨어지지만 T세포나 림프구 쪽에서는 면역이 잘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되게 림프구는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보통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암제에 잘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 항암을 오랫동안 하면 면역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에 돌아다니는 T세포, 그 다음에 NK세포는 잘 죽지는 않는데, 우리 항암을 오래 하다 보면 골수가 약해져요. 골수가. 그래서 골수에서 생산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세포들이 골수에서 많이 만들어져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항암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영양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세포들도 어때요? 어떤 먹고 사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항암을 하는 환자들이 음식 같은 거 잘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력도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영양 공급이 잘 안 돼서 면역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방사선은 우리가 항암제만큼 그렇게 심하게 면역 저하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방사선을 하게 되면 뼈에 대한 방사선이 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게 되면 이게 골수를 때릴 수가 있어요, 방사선이. 그래서 아주 그 면역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약간의 면역 저하는 올 수 있다고 봐야죠. 일단은 항암이나 방사선 후에 오는 것은, 일단은 저는 이제 음식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면역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음식, 특히 이제 뭐 버섯 종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버섯 종류에 보면은 베타글루칸이 많은 이런 버섯이라든지
또 아연 계통에, 우리가 아연은 보통 면역 미네랄을 하거든요. 아연은 우리 면역 세포에 효소들이 가지고 있는 활성력으로 바꿔주는 촉매작용. 그래서 아연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아연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특히 어떤 게요, 굴이라든지 뭐 시금치나 뭐 호박이라든지 견과류, 이런 부분들이 아연을 높여주는 음식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 운동 같은 것을, 우리 특히 항암을 하게 되면은 운동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면역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량을, 힘들더라도 운동을 꼭 하라 하거든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의 기력을, 힘을 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것을 많이 이제 줄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항암 방사선을 하는 동안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장 기능하고 관련이 많다고 했잖아요, 면역은. 그런데 항암 방사선을 하게 되면 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이제 장 기능 보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것을 좀 많이 섭취를 하거나, 어떤 햇빛을 많이 보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우리가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는 동안에 힘든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작용들이 또한 면역을 떨어뜨리게 하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들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항암하는 동안에 이 잠을 잘 못 자게 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오심부터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수면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우리가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고 난 후에 면역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면역은 장하고 이렇게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저는 그 장 기능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이 나쁘면 일단은 암 치료에 마이너스 요인이 돼요. 또 암이 발생하는데도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암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하고 면역하고 관계는, 장은 말이 그래요. 면역에 거의 한 80% 정도의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항상 우리 암 환자분들은 장 기능 개선을 꼭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나는 장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장 문제는 없는데,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한테 장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에 대한 어떤 문제를 어떤 범위까지 봐야 되는지, 내가 장이 안 좋다는 게 어떤 부분까지인지를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되게 내가 트림이 잘 난다. 그 다음에 방귀가 잘 나온다. 그 다음에 방귀를 뀌는데 냄새가 좀 많이 난다. 그 다음에 소화가 좀 늦다. 먹고 나서 보통 30분 이내에 소화가 돼야 되는데 한 1시간 정도까지 속이 더부룩하다. 그리고 또 뭐 이제 그 좀 더 심해지면 먹고 나면은 배가 한 번씩 틀고 아프다. 또 아니면은 변비가 있다든지, 변비도 상당히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항문으로 나온 시간이 30시간이거든요. 근데 뭐 이틀, 3일 넘어도 이렇게 변이 잘 나오지 않고 이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변 색깔이, 우리가 보통 좋은 변 색깔을 황금색이라고 하잖아요. 황금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한 갈색이나 쑥색, 이런 변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장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증상이 장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복통이 있고 막 설사, 변비 막 오래 지속되고 이런 것만이 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넓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암이 있는 분들은 장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조절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아니면 프리바이오틱스,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는 좋은 유익균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죠. 또 이제 우리가 식이섬유하고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주는 경우는 이제 뭐 심바이오틱스, 그리고 또 이제 사균을 넣어주는 뭐 파라바이오틱스, 균들이 우리 몸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유익한 물질들을 바깥에서 만들어서 넣어주는 뭐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좀 같이 암을 치료하고 있는 동안에는 같이 보완을 하는 게 암 치료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이것만 잘해도 암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장 기능은 암하고 아주 관계가 있고, 장 기능 조절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